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이해훈 장관 후보자 내라는 불법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출근길 모습 준비했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자, 이 후보자 어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어제 출근길에 판단 부족이었다. 당시에 탄핵에 반대한 건 판단 부족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표정도 보니까 첫날 출근할 때는 좀 밝은 표정이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좀 모습이 달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저 해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해훈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처는 엄청난 그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해훈 그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살림 곳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곳간은 며느리한테도 맡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더군다나 지금 기획예산처가 뭐 2대, 3대 장관입니까? 초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엄중한 시기에 또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습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본인 말대로 판단이 부족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 좀 판단이 제대로 된 사람을,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그 중요한 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해훈 후보자는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탄핵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봤을 때 이해훈 후보자가 밝혀야 될 내용은 기본소득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그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자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야기하는 그 기본소득은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해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 되는 게 자신의 소신, 경제학자로서의 소신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의 기본과도 맞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저 처리하셔야 됩니다. 설득하러 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만이라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 기조가 그동안 달라왔기 때문에 그 입장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빨간색 역시 주권자다.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자, 파란색과 빨간색 무지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했다. 민주당에게 던지는 메시지일까? 어디에 던지는 메시지일까? 궁금한데 곽규택 의원님,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훈 후보자의 입장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로 지명은 됐지만 과연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과연 취임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정말로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진정성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때까지 비판해온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내가 들어가서 바로잡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소신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소신 없이 본인의 과거 발언을 다 뒤집는 저런 말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양당 국회의원들의 과연 그 비판
그리고 검증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하. 예, 저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 진영, 뭐 보수 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뭐 저 후보자의 지명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국정 기조를 밝혔고 인사 기조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파란색만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대표되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를 다 끌어안는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이유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어떤 보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혜훈 의원이 아마 지금 후보로 지명되고 그 사전에 인사검증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본인이 충분히 여야의 또 국민들의 이런 반응을 각오를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이 향후에 있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밝힌 내란과 관련된 윤핵인 소위 탄핵 반대 그것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 지금 대통령과는 조금 상반된 느낌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어떤 도덕성과 관련된 청문회의 파고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오늘 사안들 다뤄보다 보니까요. 2025년 다사다난합니다.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